안녕하세요, 호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시카고의 주전 쿼터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시카고의 헤드코치 맷 내기가 아직 우리는 주전 쿼터백을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 발표하실 건가요? 했더니 개막 당일날 공개하겠다. 그때까지 공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또 오늘은 주전 쿼터백 경쟁하는 두 쿼터백 트루비스키와 닉 폴스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저의 픽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일단 트루비스키와 닉 폴스의 프로필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트루비스키는 26살, 이제 4년차 쿼터백이고요. 2017년도 드래프트에서 넘버 2 오버롤 픽으로 뽑혔습니다. 이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왜냐면은 시카고가 넘버 3를 갖고 있었어요. 세 번째 픽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 픽 정말 많이 내줬거든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개 정도 주고 넘버 2로 올라갔어요. 넘버 2를 올라가서 뽑은 선수가 미첼 트루비스키입니다. 이때 누가 남아 있었냐면은 패트릭 마운스도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디션 왓슨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것 때문에 욕도 굉장히 많이 먹었고요. 그 당시에도 욕을 많이 먹었던 게 2라운드에 샌프란시스코가 트루비스키를 뽑을 것 같진 않았어요. 쿼터백을 뽑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미 가라폴로가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쿼터백을 뽑지 않을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트루비스키를 뽑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트루비스키를 좋아했었습니다. 트루비스키의 스타일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가지고 넘버 3에서 뽑는 건 괜찮았지만 이렇게까지 픽을 많이 주고 넘버 2까지 굳이 올라가서 트루비스키를 뽑아야 했을까 라는 생각에 그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적을 보면은 주전으로 나와서 23승 17패로 5할은 넘겼지만 이렇게 엘리트 쿼터백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딸리는 성적이죠. 그리고 트루비스키는 욕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요. 특히 작년에 많이 먹었어요. 루키 시즌은 1년 차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 2년 차에 맷 내기랑 함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당연히 시카고의 디펜스가 미친 듯이 잘하긴 했지만 그래도 트루비스키가 칭찬을 많이 들었던 시즌이고, 그리고 저번 시즌 2019 시즌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데 아무튼 욕을 많이 먹고 있는 트루비스키고요. 이 장단점을 살펴보자면은 트루비스키는 기동성이 준수한 쿼터백입니다. 그 NFL에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뛰면서 던지는 패스, 언더런 패스가 좋다고 해가지고 모빌리티, 기동성이 나쁘지 않다. 뭐 라말 잭슨 이런 느낌, 뭐 패트릭 마운스 같은 이렇게 미친 듯이 빠른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빠른 발을 이용할 수 있는 기동성이 좋은 쿼터백이라 평가가 되고요. 가끔 이렇게 번뜩이는 패스를 보여줍니다. 자, 미친 듯한 패스, 멋있는 패스. 와, 이거를 저렇게도 던질 수가 있구나. 저런 위치에 공을 패스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수비수가 리시버한테 붙어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조그만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다 패스를 넣어줄 수 있구나. 이렇게 미친 듯한 패스를 보여주는 동시에 어이없는 선택도 많이 합니다. 공을 왜 졌다 던졌을까? 와이드 오픈인데, 자, 대놓고 열려있는데 이거는 제가 던져도, 아니면은 제 사촌 동생이 던져도 성공시킬 수 있는 패스인데 그걸 날려버린다든지, 어이없는 선택, 그리고 진짜 바보 같은 드로우, 바보 같은 패스를 하기도 하는 트루비스키입니다. 기복이 심해요. 기복이 심한데 이렇게 경기 뭐 한 경기 잘했다가 다음 경기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매 플레이에 기복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심한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꾸준하지가 않아요, 트루비스키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번뜩이는 패스를 보여줬다가 바로 다음 플레이에 어이없는 패스를 던진다거나, 이게 만약 경기를 보면은 만약에 한 경기는 정말 잘했고 다음 경기에 못했으면은 우리가 보완을 해보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매 플레이에 기복이 있으니까 트루비스키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는 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트루비스키는 별로인 쿼터백이라고 많은 팬들한테 낙인이 찍혔죠. 자, 그러면 닉 폴스의 프로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닉 폴스는 이제 31살로 9년차 쿼터백입니다. 처음에 필라델피아에서 주전으로 시작을 했다가 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LA로 가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잠깐 있었고 다시 필라델피아 돌아왔을 때 그땐 다 백업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닉 폴스가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와 함께 있을 때도 칼슨 웬츠의 백업으로 있었고요.
그때 이제 또 미친 듯한 스토리가 터져 나오죠. 칼슨 웬츠가 미친 듯한 퍼포먼스로 플레이오프까지 끌고 갔는데 레귤러 시즌 마지막 경기인가 2경기 남겨놓고 칼슨 웬츠가 다칩니다. 심한 부상을 당해서 닉 폴스가 다시 주전으로 나왔는데 플레이오프에서 미친 듯한 활약으로 슈퍼볼 우승까지 만들어냈죠. 여기 적어놨는데 플레이오프의 사나이 닉 폴스보다 이렇게 플레이오프에서 강한 임팩트를 보여주는 선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백업 선수들이 만약에 플레이오프에 나온다 절어요.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많이 접니다. 그리고 레귤러 시즌에서도 그 덴버가 우승했던 시즌 보면은 브락 아이스와일러가 레귤러 시즌을 차근차근 하다가 결국에 플레이오프에 가서는 페이튼 매닝이 나왔거든요. 근데 반대로 닉 폴스 같은 경우는 레귤러 시즌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때 컬슨 웬츠가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데 컬슨 웬츠가 부상을 달아서 떨어졌는데 닉 폴스가 나와서 플레이오프에서 미친 듯한 경기력. 정말 닉 폴스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정말 재밌는 스토리, 누구나 좋아할 만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닉 폴스를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귤러 시즌 성적인데 26승 22패로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죠. 미친 듯한 성적은 아닌데 플레이오프에만 들어가면은 너무 잘한다. 닉 폴스를 막을 수 있는 팀은 없다. 거의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오프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네요. 또 닉 폴스의 장단점 또 살펴볼게요. 닉 폴스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경험이에요. 리그 9년 차잖아요. 리그에서 오랫동안 뛰었던 선수여서 경험이 많은 선수입니다. 주전으로도 뛴 경험이 있고 백업으로 나와서 뛴 경험도 있기 때문에 주전과 백업이 느끼는 것이 다르잖아요. 주전은 주전으로서의 그 책임감이 있고 백업 선수도 백업 선수만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선수여서 이 경험을 무시할 수 없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닉 폴스의 그 플레이의 장점을 찾아보자면 정확도입니다. 닉 폴스가 정확한 패스를 던져요. 그리고 슈퍼볼에서도 보셨다시피 그 뉴잉글랜드와의 슈퍼볼 보면은 패스 잘 던집니다. 닉 폴스도 정확도 있게 딥패스, 숏패스, 미디움 패스 전부 다 안정감 있고 정확하게 패스를 뿌린 닉 폴스고요. 단점이 한 가지 있다면은 기동성이 좀 딸립니다. 나이 때문에 딸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 리그에 예전에 들어왔을 때부터 기동성이 별로 좋은 쿼터백은 아니다. 그래서 기동성이 떨어지고요. 그게 만약에 선수의 플레이만 비교했을 때 트루비스키보다 딸리는 것이 있다 하면은 기동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점, 큰 경기에 강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레이오프의 사나이, 플레이오프는 모든 한 경기 한 경기가 큰 경기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미친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닉 폴스고, 하지만 반대로 레귤러 시즌은 많이 아쉽다. 만약에 플레이오프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닉 폴스가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그때 팀이 전체적으로 잘했거나 아니면은 최근 필라델피아에서의 최근 두 시즌을 봤을 때는 다 칼슨 웬츠가 끌고 올라가다가 닉 폴스가 플레이오프에 출전한 거여서 레귤러 시즌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레귤러 시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레귤러 시즌에 죽으면 플레이오프에 못 갑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죽으면 슈퍼볼을 못 가지만 일단 슈퍼볼에 가기 전 단계가 플레이오프인데 레귤러 시즌을 잘 해놔야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는데 닉 폴스는 레귤러 시즌에서 보여준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년에 잭슨빌이 닉 폴스를 데려갔는데 그때는 부상으로 4경기인가 2경기밖에 뛰지 못하는데 그때 부상으로 빠져서 또 레귤러 시즌 날려먹었죠. 레귤러 시즌에서의 닉 폴스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것도 부상으로 날렸고요. 그래서 닉 폴스 역시도 장단점이 크게 나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선수들이 왜 주전 쿼터백이 돼야 되는지 강력하게 어필하는 메인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첼 트루비스키는 성장입니다. 리그 1년차 때 처음 들어와서 루키 시즌 때 못했어요. 솔직히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 다음에 맨내기를 만나서 정말 날라다니나 이제 포텐이 터졌나 했지만 다시 떨어졌지만 트루비스키는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트루비스키가 들어왔을 때 이 가진 탤런트들은 맞지만 경험도 부족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읽는 것도 해서 많이 부족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안 좋은 표현이지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트루비스키고요.
그리고 시카고에서 3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닉 폴스가 선배입니다. 9년차 쿼터백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카고에서만큼은 미첼 트루비스키가 선배입니다. 팀마다 문화가 다른데 트루비스키는 시카고에 대해서 잘 아는 선수죠.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 NFL에서 처음 뛴 팀도 시카고고, 그 다음에 시카고에 3년 동안 선수들이 계속 바뀌었지만 그 선수가 호흡을 맞췄던 것도 트루비스키 때문에 이 팀 내에서의 호흡 그리고 적응력, 그거는 미첼 트루비스키가 시카고에서만큼은 닉 폴스보다 선배가 아닌가, 그리고 그게 이렇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메인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닉 폴스의 또 매일 어필 포인트는 당연히 경험이죠. 이건 장단점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특이사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슈퍼볼 우승을 한 경험이 있는 쿼터백입니다. 엘리트인지 아닌지는 그건 사람마다 의견이 갈리지만 그 슈퍼볼 우승 경험, 플레이오프에서의 경험, 그리고 주전으로서의 경험, 백업 쿼터백으로서의 경험, 둘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어필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익숙한 시스템. 닉 폴스는 원래 필라델피아에서 덕 피터슨 감독 밑에서 뛰었고 지금은 시카고 헤드 코치는 맷 내기 헤드 코치입니다. 이 두 명의 코치 다 앤디 리드한테 배운 감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쓰는 시스템이 같습니다. 앤디 리드 있고 덕 피터슨과 맷 내기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닉 폴스 역시도 이렇게 새로운 플레이북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팀도 갖고 이렇게 다른 팀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데서 적응하는 법을 빨리 익히는 법을 배웠을 수도 있고요. 시스템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닉 폴스는 팀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선수들과의 호흡을 맞추는 것이 그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트레이닝 캠프를 지내면서 그런 호흡 문제도 언제든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닉 폴스는 경험과 익숙한 시스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험이 될 수 있죠. 그것이 이 닉 폴스를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트루비스키는 미래를 생각했을 때, 시카고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트루비스키를 뽑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경험치를 계속 매겨줘야 되니까요. 그래야 성장을 하니까요. 그거 두 개가 이 선수들이 어필할 수 있는 메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골라봐야죠. 이거 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주 재밌는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조세랑 조또랑 호스코드를 한번 할까 하다가 욕먹을 것 같아서 혼자 했습니다. 저는 트루비스키를 고르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트루비스키를 응원했던 팬이고 트루비스키의 팬이기도 하고요. 대학 시절부터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트루비스키를 응원했고, 리그 처음 들어왔을 때도 트루비스키 좋다 생각했고, 지금까지도 저는 좋은 쿼터백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복은 제가 생각하기에 줄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경험치가 쌓이면은. 그래서 저는 시카고가 만약에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트루비스키를 조금이라도 더 경기에 내보내서 경험치를 쌓아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트루비스키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저는 닉 폴스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그 FA 영상, 닉 폴스가 잭슨빌 가기 전에 그 FA 영상 호스코드랑 같이 한 거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닉 폴스는 좋은 콜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그 큰 경기에서의 깡이 있고 그런 퍼포먼스는 무시할 수 없지만 레귤러 시즌을 잘해야지 플레이오프에 가는데 닉 폴스는 레귤러 시즌에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점이 많이 아쉽다고 생각해서 미첼 트루비스키를 뽑았습니다. 아마 미첼 트루비스키를 뽑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는 뭐 조세, 조또, 조브라더스 포함 미국 팬들도 댓글 보면은 트루비스키는 나가야 된다, 무조건 닉 폴스가 선발이다. 그리고 저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닉 폴스를 고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아마 한 9대1 비율로 닉 폴스를 뽑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트루비스키를 믿습니다.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믿어주는데, 영상 남길 정도로 트루비스키 밀고 응원하는데 못하면은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트루비스키가 잘해야 좀 제가 그래도 뭐 풋잘할 소리 한번 듣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를 픽할지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욕먹을 준비돼 있으니까 시원하게 댓글로 호케이크 이 새끼야 왜 추비스키를 고르냐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셔도 되니까 댓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서로서로 누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재밌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디오스.